멘탈 보여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가 안 보이네요. 자를 해야 되는데. 국가무도의 날 관련돼서 제가 3번째 영상 만들어 드린다고 그랬죠. 실제로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기 국가무도의 날이 뭔가 잘못 얘기한 게 있어요. 그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시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비정규직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비정규직이 해일 조선화가 나쁜 거지 그렇게 나쁜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뭔 소리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무슨 경제통도 아니고 경제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그냥 이런 복지라던가 혹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좀 봤었던, 그리고 조금 검색해도 나와요 이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저번에 영상 만들었는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짧게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 2018년도까지 보여주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당황스럽긴 해요.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얘네들이 비정규직을 늘리고 있어요. 이 비정규직이 왜 늘어나느냐? 그거는 유동성 때문에 그래요. 경제가 지금 호황이 이제 왔지만은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전 세계 경제가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긴축을 할 상황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사람에게 주는 인건비를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늘어났을 때 자영업자들이 얘기한 게 내가 대신 일하겠다라고 이제 알바 못 쓰겠다고 얘기하는 거, 이유 자체가 그거예요. 인건비를 줄임으로써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거를 늘리는 그런 거죠.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업 역시도 긴축을 해야 될 때가 되면은 사람을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회사가 운이 좋거나 혹은 자기네들 마케팅을 잘하거나 기획을 잘해서 확 하고 갑자기 떠요. 근데 애매하잖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로스트 아크인가요? 거기처럼 오픈발로 잘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계속해서 잘 될 건지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되니까 서버 증설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런 해석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을 담당하는 곳에서 이거 사람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그때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다? 비정규직, 계약직, 프리랜서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다른 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해일 조선화가 됐어요. 비정규직이. 원래 이런 계약직은, 프리랜서는 그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시간당 시급이 정규직한테 10,000원씩 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15,000원, 20,000원씩 줘야 돼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프리랜서는 실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안 써요. 정말로 급한 경우에는 이제 신입들을 뽑는데 신입들 역시도 실력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정규직보다. 원래 그렇게 가는. 왜? 파트타임이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퀄리티로 자신들이 원하는 걸 주려고 하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을 덜게 해주기 위해서 돈을 많이 준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이 일도 못하고 딴 거 막 알바하고 있어봐요. 투잡하고 있어봐요. 그러면 퀄리티가 당연히 안 올라가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돈을 많이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비정규직한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많이 안 주잖아요. 오히려 비정규직을 내가 너를 고용했다는 걸 가지고서는 이렇게 쥐었다 폈다 그러면서 이렇게 멱살을 잡고 있잖아요. 흔들면서. 필요하면 끌어당기고 필요 없으면 던져버리는 이런 헬조선화가 됐기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원래 비정규직은 나쁜 게 아닙니다. 기업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면서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이에요. 근데 국가부도의 날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사회 악인 것처럼 표현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마치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나쁜 거로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나쁘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건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왜 관객들한테 뭐라 안 해요? 한 발자국 뺀 거예요. 근데 살짝 보여주긴 했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스포일러, 거기서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와 같은 형태로 변했어 라고. 그리고 건들고 말았어요. 더 자세히 얘기해 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도 참 잘했다고 봐요. 더 얘기했으면은 관객들의 비난을 많이 샀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매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갑질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이타심 같은 게 아예 없어요. 즉 품앗이가 없어진 세상입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의 품앗이라는 게 없어요. 개인의 이득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죠? 내가 어떤 식으로 해야 내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품앗이 문화는 완전히 없어졌다. 거의 끝나간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복지를 하는 데거나 아니면 외국에서는 지금 현재 이타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회 지지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은 자기 역시도 무너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부라던가 혹은 부자들에 대한 증세라던가 그런 걸 굉장히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복지를 통해서 지지 기반이 약한, 즉 사회 안전 그물망을 만듦으로써 그래서 위기에 닥친 사람들이 그물망에 떨어져서 안전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최소한의 노력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그게 바로 복지국가예요. 그래서 복지국가에서는 물론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는 이제 퇴직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그렇게 복지가 좋은 데서는 아니지만 거기는 일하다가 잘못하면 그냥 바로 잘라버려요. 나가라 그래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퇴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6개월 안에 판단하고 내보낼 건 빨리 내보낼 수 있게 대신에 정규직 전환되면은 쉽게 못 자르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퇴직을 당하거나 혹은 회사를 나간다고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국가에서 돈을 줘요. 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최소 생계 유지를 할 수 있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나라 고용센터처럼 뭐라고 해야 되죠? 일을 배움으로써 이 사람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프리랜서들은 그 고용을 그걸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같이 플러스로 할 수 있어요. 저처럼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돈을 내야지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그 일을 관둬가지고 세금을 안 내거나. 그러니까 즉 너는 세금을 내고 있으니까 일을 하고 있으니까 수입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너는 교육을 못 받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사회 안전망이 구멍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나는 이거 말고 다른 걸 하거나 내 쪽에서 더 많은 그 지식과 정보 교육을 통해서 도약하려고 그러는데 사회에서 그걸 안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배제되는 거예요. 프리랜서들은 배제가 돼요. 비정규직도 배제가 돼요. 비정규직들은 뭐 4대 보험 내는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을 안 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돈을 내지 않으면서. 근데 그 돈을 내려고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버는 돈에 비해서 교육비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교육을 못 받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큰 프리랜서 계약직들의 문제점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뭐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본 같은 경우를 잠깐 얘기를 드릴게요. 왜 이게 안 좋지 않냐고 얘기하는 거. 물론 개인의 삶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기업이라던가 혹은 국가가 위기에 닥쳤을 때는 이 사람을 해고시킴으로써 경제 성장을 도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 이번에 아베노믹스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이 경제가 뜨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최진기 강사가 얘기한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도덕적 문제라던가 혹은 기존에 얘기했던 언변들이 잘못됐다 뭐 이런 거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경제 쪽에서 얘기했을 때 문제됐던 거는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통행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보 전달에 대해서만. 그 외에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최진기 강사를 믿을만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일본은 정리해고를 잘해가지고 지금 뜨고 있다. 근데 이 근로자들은 돈을 못 번다. 그런 통계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그걸 해석을 해줬어요. 개인의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그걸 제가 갖다 쓰면 뭐냐면은 거기 역시도 정리,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고를 통해서 안정적인 경제 시스템을 이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가 왔을 때 당연히 비정규직 전환시키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때는 비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사람의 인건비를 줄여야 그래야지 국가가 사는 건 맞죠. 그 외에는 뭐 부당한 게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최소한 IMF가 비정규직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는 기업에게 좋은 것도 맞긴 하지만 경제가 살기 위해서는 그거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 만약에 그걸 수용하지 않았으면은 더 힘들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기 집안에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되게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엮이면서 IMF랑 엮이면서. 근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그거는. 근데 문제는 뭐다?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IMF로 넘어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때 자살률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고요. 사회 안전망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퇴직을 했거나 그 명예퇴직을 당했어도 교육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살 수가 있었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국가가 부도가 나고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사람들이 떨어지니까 자살률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실패가 두려운 사회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만 생각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하게 됐고, 그러면서 여기서 더 가서 이기주의가 팽배해진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장면이 잠깐 나온 거예요. 이거 얘기를 못하네요. 갑수가 그 장면을 그래서 알려준 겁니다. 이거 보시면 또 스포일러라고 뭐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갑수가 마지막에 그런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한바탕 나오죠. 그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다 개인주의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 2017년도에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썩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근데 그걸 좀 더 얘기를 해주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국민들도 잘못이 있다. 국민들도 자기만 생각하고 있는 거 문제가 심각하다. 이타심이 없는 세상으로 변했다. 다들 갑질하고 살고 있다. 이 갑질은 아니지 않아?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야지. 왜 갑질하고 있어? 근데 마지막도 되게 이상하게 끝났죠. 지금 경제가 위험한데 어떻게 해야 되죠? 막 이러면서. 그렇게 끝났으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뭐 2편 만들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 과거와 현재가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싸늘하게 끝났으면 저 훨씬 더 박수 받았을 거라고 봐요. 그 영화가. 그래서 엔딩 장면이 너무 아쉬웠어요. 와, 저거 한번 건드렸는데 저기서 끝나나? 그랬어요. 그럼 오히려 더 작품성 대단하다고 그랬을걸요. 야, 그것까지 건드네. 물론 그거 보고서는 되게 기분 나빴던 사람들이 있겠죠. 왜냐면 그때 아프고 힘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영화에서 끝났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변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줍니다. 물론 모두가 변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 자체가 갑질 문화로 변했어요. 그러면 IMF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 경제 부도가 나타나면서 갑질 문화가 팽배해졌고,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갑질 문화가 팽배해졌고, 그 다음 헬조선화가 되면서 헬조선식 프리랜서 계약직 인턴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선진국과는 다른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된 이유는 뭐다? 복지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제대로 된 복지가 없는 상황에서 구멍이 뚫려버리니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복지를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물망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게 안 나왔어요.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들 좀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핀란드요? 노키아 망하고 핀란드 망한다고 그랬어. 근데 걔네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핀란드 그 노키아에서 나온 사람들 R&D 할 수 있게 해가지고 클래시 오브 클랜 이런 거 나온 거예요. 물론 지금 뭐 부채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경제 발전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이 그 나가는 회사에서 이제 퇴직하는 사람들을 다시 끌고 온 경우도 있어요. 걔네가 이제 우리 새로운 사업 할래 하고서 나가요.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가 좋죠? 그러면은 혹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 좋죠? 그러면 퇴직을 시켜요. 나가라고. 그리고 새로운 회사를 창립하게 한 다음에 R&D 비용을 대줍니다. 그래서 걔네가 그걸 잘 만들면 M&A를 해요. 그래서 다시 회사로 데리고 와요. 대신에 걔네들은 어떻게 된다? 더 많은 돈을 받죠. 그러니까 연구한 거에 대한 값어치를 평가해 주는 거예요. 그게 화웨이였나? 하여튼 어디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샤오미는 아니었어요.
그 냉장고가 LG를 눌렀었던 업체였습니다. 전 세계 판매율 1위. 사물 인터넷 관련돼서 막 하고 막 그런 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IMF가 빵 터져버리니까 이게 전환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되니까 부작용이 생겼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부작용을 제대로 다 얘기를 안 해주고 영화가 끝났는지, 마치 뭐 비정규직이 돼가지고 모든 게 악화된 것처럼 얘기했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비정규직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 물론 정규직이 훨씬 더 좋아요. 하지만 비정규직도 유동적이고 탄력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스템인 건 맞아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죠. 내가 예를 들어 디자인을 해야 돼요. 근데 디자이너가 필요한데 디자이너를 뽑기는 애매해요. 그러면은 유능한 디자이너를 뽑아가지고 잠깐 쓰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쁩니까? 대신에 돈은 많이 줘야 되죠. 값어치를 했으니까 값어치에 대한 평가를 해줘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다? 그 사람에게 갑질을 하는 게 문제인 거죠. 다 갑질한다니까요. 대한민국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저도 누군가에겐 갑질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인지를 못하는 거지. 다 자기만 생각하고 있어요. 나, 아니면 내 가족, 좀 더 생각하면 내 가족까지만 딱 생각하고 그 이상은 없어요. 이 비정규직이 물론 100% 좋은 건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밸리에서 엄청난 성공을 했었던 분이 그 경력 단절로 인해서 그 캠핑카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도 요 근래 제가 봤었던 다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바이입니다. 추천, 구독, 좋아요. 좀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저 저작권 좀 합시다. 여러분들 부탁드릴게요. 저 좀 도와주세요. 돈으로 안 도와주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어떻게든 살아갈게요. 근데 제가 그 업체에 들어가서 저작권 문제만 좀 해결하고 싶어요. 정말로 저작권 문제 너무 해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추천, 구독, 좋아요로 저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마칠게요. 바이바이입니다.